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황토현 전승일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 키우기 지역 돌봄 공동체 시스템 사회적 기반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 정읍 샘골 시장에서는 화재 예방을 기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구급 활동 중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뒤 숨진 고 강연희 소방경의 위험 직무 순직이 부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 정읍 샘골 시장에서는 화재 예방을 기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60년 전통을 가진 방화제는 시장의 안녕과 번영 등을 기원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활기찬 사물놀이의 공연과 함께 샘골 시장의 방화제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성껏 차린 과일과 음식을 올리고 준비된 절차에 따라 제사를 지냅니다. 올해도 시장에 불이 나지 않도록 기원하는 전통 행사입니다. 150여 년의 전통을 가진 샘골 시장은 지난 1949년 대형 화재로 대부분의 상가가 불에 타버린 뒤 방화제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62년 동안 작은 화재 사고는 있었지만 대형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방화제를 지내면은 아마 이 하마가 그 솥대를 보고 아이고 여기는 물이 있구나 해서 그 불조심이 될 것 같다. 그러니 그 제를 지내라고 해서 지금까지 62년 차 이 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2년 동안 불 한 번 안 나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60년 전통의 방화제는 지역 주민들에게 또 하나의 행사입니다. 제사를 지낸 뒤 음식을 나눠 먹으며 1년 동안 장사가 잘 되길 기원하기도 합니다. 전통을 잇는 행사에 시민들의 발걸음도 평소보다 많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그냥 하니까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비 안 오면 많이 모였을 텐데 비 오니까 좀 사람이 적네요. 좋죠. 사람들이 다 먹으면서 즐거워잖아요. 방화제가 끝나고 제기차기와 투어놀이 등 전통놀이 행사도 이어졌습니다.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해 정월 대보름마다 이어지고 있는 방화제. 오랜 전통과 역사를 통해 지역의 또 다른 볼거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지역 자치단체들이 출산 장려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남원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 키우기 지역 돌봄 공동체 시스템 사회적 기반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생들이 고등학생 언니들의 율동을 따라하며 댄스 동작을 하나둘씩 배워갑니다. 남원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진행되는 자율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입니다. 이곳에서는 고학년 학생들이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책 읽어주기와 과학놀이 등 자율봉사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여가활동과 함께 지역 내 저학년 학생들의 자율돌봄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주인이 되어서 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카페에서는요, 청소년들, 동생들과 함께 청소년들이 다양한 놀이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보드게임이라든지 또 동화책 읽어주기, 또 과학 동아리 친구들은 재미있는 실험을 통해서 동생들과 어울려서 재미있는 실험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남원시는 올해 중 육아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곳에서는 시간별 보육 서비스가 가능하고 장난감 도서관과 맘카페 등 종합적인 육아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남원시는 또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 부모들이 아이를 맡기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엄마품 온종일 돌봄 교실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공동육아 나눔터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 지역 돌봄 공동체 문화를 조성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는 저출산 극복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육아 나눔터와 다 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공동체 돌봄 문화를 확산하여 영유아 돌봄과 저학년 초등학생의 맞벌이 보육에 부담을 완화해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인구 하락 원인 가운데 가장 큰 요인은 출산율 감소입니다. 남원시가 지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아이돌봄 인프라 조성에 행정력을 모으면서 저출산 극복에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애국 애족 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황토현 전승일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은 관련 법이 제정된 지 15년 만에 지정됐습니다. 정읍시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황토현 전승일로 선정된 것은 정읍이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이라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 사업을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구급활동 중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뒤 숨진 고 강현희 소방경의 위험 직무순직이 부결됐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최근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의를 열어 강 소방경의 유족이 청구한 위험 직무순직 유족급여 지급을 불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강 소방경의 사망 사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정한 위험 직무순직 요건에는 충족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강 소방경은 지난해 4월 구급활동 도중 이산시의 한 종합병원 앞에서 취객 47살 윤모 씨가 휘두른 손에 맞았습니다. 그는 이후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한 달 만에 숨졌습니다. 전라북도가 도민안전보험을 2020년부터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와 사고, 범죄 피해 등으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이 된 도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북도민 대부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항목별 보장금액은 최대 1,000만 원으로 다른 보험의 가입 여부와 과거 병력과 관계없이 가입됩니다. 정읍시가 오는 24일 열리는 125주년 기념 동학농민혁명 마라톤 대회 교통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통 통제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며 샘골다리 4거리에서 송죽 3거리에 이르는 천변로와 송죽 3거리에서 내장터미널까지 또 내장호반로와 내장산 우화정, 신월동과 과교통 구간입니다. 자세한 구간별 통제 시간은 정읍 동학마라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원시 120 봉사대가 올해 60여 개의 마을을 찾아 현장 민원 봉사활동에 나섭니다. 120 봉사대는 올해 첫 번째 대상인 삼해면 화정마을을 방문해 복지 상담과 전기, 수도, 농기계 수리, 임의용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찾아가는 현장 민원 봉사단은 7개 분야,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1개 마을씩 60개 마을을 방문해 생활 밀착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그 마을을 방문해서 어려운 독거노인이라든가 그 취약계층 세대의 생활 불편사항, 전기, 가스, 수도, 보일러 등 그런 불편사항을 정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도 그 오지 마을을 구석구석 방문해서 그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정읍시 의회가 옥정호 인근 토양 정화 변경 등록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정읍시 의회는 240회 임시회를 통해 옥정호 상수원 오염 방지를 위한 토양 정화 변경 등록 철회 투쟁에 시청이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옥정호 상수원 인근 토양 정화 변경 등록을 즉각 철회하고 원상 복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시의회는 주민의 안전한 식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정읍시와 임실군이 연대하고 정읍시민의 의지를 반영해 본격적인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옥정호 상류에서 태양성화 공장이 운영이 지속될 경우 장마와 풍수해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오염물질이 옥정호에 흘러 들어가게 될 것이고 옥정호는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정읍 시민과 임실군 및 김제 시민의 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우려되며 식수 공급 중단 사태까지 벌어질 것이다. 정상섭 정읍시 의원이 정읍 인물사관 건립을 요청했습니다. 정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정읍을 빛낸 인물들과 정읍의 물질과 재능을 기부해 정읍인들의 삶에 도움을 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인물사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문화와 학문 분야 등에서 활약한 분야별 인물실을 만들거나 정읍 발전을 위해 기여한 개인별 기념실을 만드는 방법도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정읍의 역사적 전통과 사령을 바탕으로 후세에 기릴 만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미화 없이 공정하게 선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후세들이 이분들의 삶을 위해 큰 꿈을 설계하는 데 교훈을 얻고 존경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여기에 정인물사관을 만들 당위성이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청년대로 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청년대로 추진계획은 청년 일자리와 취창업, 문화와 여가 등 5개 분야에서 89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분야별 추진계획은 취업과 고용 분야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431억 원을 지원하고 대학 산학관 커플링 사업 34억 원 등 모두 44건에 1,448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 창업 분야에 창업선도대학 육선 72억 원, 드림스퀘어 조성 58억 원, 청년상인 창업지원 38억 원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북도는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정책 TF팀과 청년정책 포럼 등을 활용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고창군의회가 262회 임시회를 개회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진행되며 올해 주요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 보고와 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가 진행됩니다. 또 지역 문화 및 문화예술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모두 19건의 의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고창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군정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정책 대안자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읍소방서가 지역 발굴관과 미술관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특별조사를 진행합니다. 중점 점검 사항은 가스계 소화 설비 등 소방시설 유지 관리 상태와 전시장 피난시설 관리 상태, 안전관리 등 법령 준수 상태를 확인합니다. 화재안전특별조사는 지난 제천 밀양 화재를 계기로 대형 화재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 생명 보호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안군이 올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 기업과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부안군은 농어촌 공동체 청년 인턴 지원 사업 8명과 부안 청년 창업 지원 사업 5명, 청년 전문인 양성 사업 18명과 전문인 양성 사업 3명 등 4개 사업에 41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참여 대상자는 만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미취업자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안군이거나 타 지역 거주자는 선정 시 1개월 안에 전입해야 합니다. 임금은 4대 보험을 포함해 평균 월 200만 원 정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부안군이 참뽕 가공과 체험 레시피 전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안군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7일까지 전수 희망 농가 26명을 대상으로 뽕과 부산물을 활용한 체험 레시피를 전수해 농가 소득 향상과 참뽕 융복합 산업 체험 전문 인력 양성을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은 오디와 뽕잎, 누에고치 등 다양한 양잠 산물을 활용해 개발된 콘텐츠를 이론과 실습 교육으로 진행합니다. 부안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이 공설 운동장을 친환경으로 교체하고 전면 개방했습니다. 고창군은 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해 16,500제곱미터의 우레탄 트랙을 친환경 소재 트랙으로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창군은 지역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도민 체육대회와 각종 스포츠 행사 유치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오래된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확대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으로 지난해보다 419동 증가한 2,219동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는 사회 취약계층에게 철거 후 개량 비용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까지 14,843동을 철거해 목표 수치의 66%를 철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는 도민의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슬레이트 철거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안 위도면에 작은 목욕탕이 문을 열었습니다. 위도면 작은 목욕탕은 지난 2016년 사업비 3억 7,500만 원을 투입해 개장됐습니다. 작은 목욕탕은 월요일과 화요일은 여성이, 수요일과 목요일은 남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매주 4일 운영되며 일반 주민은 2,000원, 65세 이상 어르신은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도면은 그동안 목욕탕이 없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안군은 이번 작은 목욕탕 개장으로 지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북도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전북 지역 3.1운동사와 자료집을 발간하기로 하고 자료를 기증받습니다. 기증받는 자료는 3.1운동과 관련된 사진과 문서, 보고서 등입니다. 전북도는 이들 자료와 당시의 판결문, 신문기사 등을 토대로 책자를 만들 계획입니다. 또 3.1운동 참여자도 발굴해 명단을 싣기로 했습니다. 부안군이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력찾기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백내장과 망막증, 녹내장 등 안 질환으로 안과 전문의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만 60세 이상 취약계층으로 안과 수술 관련 초음파 검사비 등 사전 검사비와 수술비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 등이 진료 소견서 등 구비 서류를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접수해서 지원까지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에 구름이 많이 껴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날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겠는데요. 20일 오전까지는 계속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우리 지역 새벽과 오전 사이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눈이 날리겠습니다. 내린 눈과 비로 인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보행자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한 주간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며 기온은 예년 이맘때보다 조금 높겠는데요. 낮 기온 11도 안팎에 머물며 포근하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 앞바다 1.5m의 파고가 예상됩니다. 21일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시기인 만큼 침수 피해가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내륙, 경북 내륙에는 산발적인 눈날림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과 충청도 영하 1도, 전남과 경북 영상 1도 등이 예상됩니다. 따뜻한 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차차 오르겠는데요. 이렇게 서풍이 불 땐 항상 미세먼지가 말썽이죠. 오후 미세먼지 지수 한때 나쁨이 예상됩니다. 외출하시기 전에 미세먼지 지수를 꼭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